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인데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선택을 한다. 그러면 그건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맞을까요? 빅튜입니다. 오늘은 마약 규제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약이나 자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노란 딱지가 거의 확정적으로 붙고 채널 도달률도 떨어지고 하던데 원래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이긴 합니다만 자유주의자 분들 중에 왜 개인이 마약하는 것을 국가가 통제하느냐, 그건 개인의 자유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파라쿼트 성분이 들어있는 그라목손이라는 제초제가 있습니다. 이 제초제는 현재 금지된 제초제입니다. 생산을 해서도 안 되고 공급을 해서도 안 되고 사용을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이 제초제를 일정량 이상 먹으면 확정적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자살하려는 분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라목손과 같은 파라쿼트 성분이 들어간 제초제에 대해 2011년 재등록을 취소하고 2012년부터는 생산과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나라 농약 자살률은 2011년에 10만 명당 5.26명이었는데 2013년에 2.67명으로 56%나 줄어들었습니다. 즉각적으로 효과가 생긴 겁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10만 명당 1.5명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쿼트 성분이 들어간 제초제는 자유롭게 생산과 판매를 하면 안 되고 국가에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마약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론적으로 볼 때 사람이 자유의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해가 너무 크다면 국가가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점 매석이나 알박기나 가격 담합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가진 개인이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자기 의지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제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로 제한을 하고 있죠. 개인이 마약을 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통제하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국가는 마약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마약은 불법 무허가 성형수술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무허가 성형수술을 받은 분들 중에 즉시 문제가 생겨서 고생하는 분도 있고 몇 년 뒤에 부작용이 생겨서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살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허가 성형수술을 받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그런 시술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술을 받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위험성에 대해서 정보 자체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정보는 알고 있지만 그 정도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정보와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 상상하거나 예측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인데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선택을 한다. 그러면 그건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고 데려가 놓고 공장이 아니라 뭐 다른 나쁜 일을 시킨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죠. 그럼 그 피해자들은 자유의지로 선택한 일이니까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아무리 피해자들이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 일이라고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최근 펜타닐 관련 범죄 중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몇 번 시켜주고 중독되고 나면 비싼 값에 파는 겁니다. 이렇게 중독된 사람이 마약을 찾는다. 이게 어떻게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약 중독자들 100명 있으면 99명은 마약에 손을 댄 것 자체를 후회합니다. 마약이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것이다. 마약이 이런 건 줄 몰랐으니까 한 겁니다.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 선택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마약을 먹으려는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마약을 몰래 먹인 다음에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일에 마약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클럽 같은 데서 남이 주는 술은 마시면 안 된다. 자기 술잔은 가지고 다녀라.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죠. 아니면 마약에 별 관심 없는 사람을 조금씩 중독시킨 다음 비싼 값에 마약을 팔거나 그걸 빌미로 다른 나쁜 짓을 하는 또는 나쁜 짓을 시키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설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면서 호구 하나 물어서 마약 먹이고 정신없을 때 홀라당 벗겨 먹는다든지 하는 이런 종류의 범죄도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마약은 이런 식으로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입니다. 어떤 물건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제대로 된 기능을 한다고 해도 그 물건이 악용될 여지가
문제가 높다면 그건 제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제대로 사용만 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겠지만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국가가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 통제를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통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큰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약만 놓고 생각하면 국가의 통제가 부당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냥 착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마약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만 그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